자, 이번 시간에는 계측 1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측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측기기는 점수를 가장 높이 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소공학이라든지 연력학 쪽에서 굉장히 이런 계측기보다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 따지 못한 것들을 계측 쪽에서는 점수를 이제 만회해가지고 평균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이게 바로 이제 열설비 재료하고, 그다음에 열설비 설계 쪽, 이런 쪽에서 점수를 이제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계측 쪽은 상당히 범위도 작고, 그다음에 시험 나오는 문제 자체가 나왔던 게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쪽에 염두에 두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핵심으로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방안이 생길 것입니다. 잘 컨트롤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79쪽에 계측 1번 보시겠습니다. 1-1번에 계측의 목적. 자, 계측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이 작업 조건의 안정화, 장치의 효율 증대, 작업 인원의 경감, 작업자의 위생관리, 생산량 향상. 이거는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보시면 계측기기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계측기의 구비 조건은 경제적일 것, 내구성이 있을 것, 경고성과 신뢰성이 높을 것, 그 다음에 정도가 높을 것, 연속 측정이 가능할 것. 여기다가 또 6번에 보시면 원격 지시가 가능할 것 하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측기기의 경우에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측정하는 대상물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또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원격 지시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도 계측기의 구비 조건이다 하는 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측기의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그럼 계측기의 보존관리가 보면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이 있고요. 보존요원의 교육이라든지 계측기의 시험 및 교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계측기의 보존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이 뭐냐고 시험 나옵니다. 항상 나오는 게. 그럼 여기 세 가지 외에 계측기 교체는 보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계측기 교체는 보전 업무가 아니다는 얘기죠. 계측기 교체는 보전 업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1-3번에 단위 및 단위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하죠. 단위 및 단위계에서 단위의 종류 보면 이제 국제표준 단위가 있습니다. 국제표준에 기본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유도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단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기본 단위에서 파생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도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단위가 있습니다. 보조 단위는 이제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양 자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보조 단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쓰도록 편리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킬로그램 쓰다가 보니까 킬로그램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메가톤이라는 메가라는 것도 쓰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우리가 줄 쓰다가 테라줄이라는 거 쓰고, 테라줄은 10의 12제곱입니다. 그래서 10의 12제곱을 또 도입해서 쓰고, 기가라든지 무슨 이렇게 펜토, 아톰 이런 단위들 여러 가지 끌어서 쓰는 것들, 이런 단위들이 전부 다 보조 단위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기본 단위에 보시면은 국제 단위계에서 7가지 기본 측정 단위를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7가지에 대한 단위가 뭐가 있느냐? 자, 거기 보시면 길이는 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게, 질량은 킬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세크 초가 되는 것입니다. 전류는 암페어가 되는데 이 전류가 된 겁니다. 전류. 그 다음에 온도는 절대온도 켈빈이 되겠죠? 켈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도는 칸델라가 됩니다. 그렇죠? 칸델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량은 몰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7개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길이에 대한 것, 질량에 대한 것, 이런 것들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80쪽 넘어가셔가지고 2번에 유도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도 단위는 뭐냐? 기본 단위에서 파생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하고 요거하고 합쳐가지고 미터 퍼 세컨가 나왔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 단위에서 여기서 전부 다 이제 파생되어서 나온 것들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유도 단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도 단위는 넓이, 제곱미터, 최적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파스칼.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에 보시면 줄이라는 게 있죠. 줄은 1도 되면서 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줄이다. 줄의 유도 단위는, SI 단위는 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광선속 같은 거는 루멘이 되겠고요. 인율에 관계되는 것들은 와트. 이런 것들이 유도 단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m, 뭐 2m 할 때, 요 1m라는 게 사실은 뭡니까? 1m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요만큼은 1m다. 이렇게 표시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1m라는 것 자체는 이제 미터 원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미터 원기는 어떠한 기준을 이게 1m로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1m를 딱 재놨는데 그 1m가 온도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m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거. 미터 원계에서의 1m라고 하는 것은 0도씨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터 원계에서는 0도씨를 기준으로 한다. 뭐 20도씨다. 어떤 책에 보면 뭐 20도씨다 하는데 사실 20도씨는 틀린 거죠. 20도씨를 하게 되면은 만분의 2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터 원기는 0도씨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 단위가 있습니다. 국제 단위계 접두어 그래가지고요. 밑에 보시면요. 맨 처음에 커지는 것 쪽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 쪽으로 내려가는 것 쪽, 왼쪽하고 오른쪽 갈라지는 겁니다. 왼쪽에 보면 10의 1제곱, 그러니까 10배가 되겠죠? 데카가 되겠고요. 10의 2제곱은 100배가 되니까 헥토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씁니까? 뭐 태풍 올 때 헥토파스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럼 헥토파스칼이라는 얘기는 파스칼의 100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배가 되니까 헥토가 되는 겁니다. 10의 세제곱 같으면 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람의 1000배가 뭡니까? 킬로그램 아닙니까? 킬로라는 건 1000배가 된다는 얘기고요. 10의 6제곱은 100만이 되는 겁니다. 메가가 되는 겁니다. 야, 무슨 메가토급 뭐 폭풍이 몰려왔다. 무슨 뭐 이렇게 핵폭탄 터뜨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가. 요즘 기가 뭐 광고 많이 나오죠? 기가. 10의 9제곱 기가가 되겠습니다. 10의 12제곱은 테라입니다. 테라는 에너지 법규에서도 나옵니다. 테라줄이라고 해가지고요. 나옵니다. 그래서 10의 12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쭉 나오다 옛날에는 사실 10의 12제곱까지만 공부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새로 나온 게 10의 15제곱부터 해가지고 10의 3제곱씩 계속 달라붙는 거죠. 1000배씩. 그래서 펙타 10의 15제곱, 엑사 10의 18제곱, 10의 12, 21제곱은 제타. 마지막 제일 큰 게 뭡니까? 요타가 되는 겁니다. 제타 다음에 가장 큰 게 요타다. 요타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아지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 다시 말하면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데시리터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리터의 1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2는 센티입니다. 미터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고,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그 다음에 잽토, 욕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욕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수 단위가 있습니다. 특수 단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도, 습도 이런 것들은 뭐 특수 단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5번에 중력 단위계의 차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요 근래에 시험에 제법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력 단위계 차원 해가지고. 그래서 중력 단위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중력 단위가 킬로그램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중력이 작용된 데는 중력이 되는 것이고 작용 안 되고 원래의 고유한
무게, 요거는 바로 질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과 질량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력의 단위는 우리가 F라는 걸 쓰고 질량은 우리가 M이라는 걸 씁니다. 요거 M은 질량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단위가 되는 거죠. 이거 바로 절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MA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A는 여기서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속도가 되는 것이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은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나타내려면 F는 어떻게 됩니까? M에다가 미터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L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세크의 단위입니다. 타임이 되는 거죠. 타임. 밑에 내려갔으니까 T의 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는 ML T의 마이너스 2다 하는 거, 요거 꼭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F는 ML T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하는 거. 여기서 단위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F는 MLT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 공식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식의 단위가 환산돼 가지고 물어보는 것들이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힘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게 힘입니다. F가 힘이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비중량이 있습니다. 비중량. 자,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에다가 L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F의 L의 마이너스 3은 중력 단위인데 요거를 절대 단위로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F라고 하는 것은 MLT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MLT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면서 여기에다 곱하기 L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M에다가 L이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 1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L의 마이너스 2제곱 되고 T의 마이너스 2제곱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중량을 중력 단위로 고칠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F로 쓸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M으로 썼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을 보시면은 압력은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아닙니까? 그러면 F의 L-2제곱이 되겠죠? F의 L-2제곱이 되는 겁니다. F의 L-2제곱. F라는 것은 MLT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거기다가 L-2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두 개 계산하면 M에다가 L-1에 T-2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이 있습니다. 1. 1은 뭡니까?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F 곱하기 L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절대 단위로 고치면은 F는 뭐랍니까? ML T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뭡니까? L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번에는 플러스가 되니까 두 개 지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L의 제곱 T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걸 분수로 고치면 T의 제곱분의 M의 L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M의 L제곱에 T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하는 거. 그래서 중력 단위와 절대 단위와의 관계가 변형되는 것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4번의 계측 방식 보시겠습니다. 자, 계측 방식에는 여기 보시면 편의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의법이 있고 치환법이 있고 보상법이 있습니다. 계측 방식의 종류, 특징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종류 편의법이 있고요. 두 번째 영의법이 있고 세 번째 치환법이 있고
네 번째, 보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부르동간의 압력계 측정할 때는 부르동간의 압력계 같은 경우는 보일러 제일 많이 쓰는 게 부르동간입니다. 압력계 중. 부르동간 압력계 같은 경우는 편입법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입법 같은 경우는 천평저울 들어갑니다. 천평저울. 그래서 천평저울 같은 거 측정할 때는 영입법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치안법 같은 경우는 분동을 대체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분동. 분동이라고 해서 압력계를 측정할, 압력계도 쭉 쓰다 보면은 고장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오차가 생기는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압력계를 압력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압력계, 압력계를 검사해 줄 수 있는 표준 압력계가 바로 분동식 압력계 또는 기준 분동식 압력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동을 대체해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바로 치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측정 방법, 편입법, 영입법, 치안법, 보상법에 관계되는 특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편입법. 1번 측정량을 변화량으로 바꿔서 측정량을 산출한다. 3번에 보시면 부르동간 압력계 변형을 이용하여 압력을 산출하는 거. 이게 바로 편입법입니다. 그래서 편입법은 측정량을 변화량으로 바꾼 것이다. 그 다음에 영입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상태량과 독립적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량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입법이 사실은 제일 정밀한 측정법입니다. 그래서 천평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정밀한 측정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입법이 가장 정밀한 측정법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뒷장 넘어가셔가지고 282쪽에요. 천평으로 질량 측정하고 3번에 정밀 측정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치안법은 분동을 대체하고 측정량을 산출하는 것이고, 보상법은 측정량으로부터 동등한 기준량을 받아서 그 차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보시면 이제 오차와 특성이 있습니다. 오차와 특성. 자, 오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길이를 잽니다. 이렇게 길이 재면 길이가 1m다. 또는 키가 뭐 165cm다. 180cm다. 그러면 사실 180cm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값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값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참값이 아니고 측정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차라고 하는 것은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것이다. 그래서 오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차율은 참값분의 오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차라고 하는 게 측정값만 참값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참값분의 측정값에서 요거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면 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차율은 참값분의 측정값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오차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차의 종류는 과실오차와 개통적 오차와 우연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오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계획이 취급을 부주의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잘못을 한다든지 기록을 잘못한다든지 여러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실오차하고 개통오차하고 우연오차 중에서 과실오차는 이거 제거가 가능한 겁니다. 과실오차는 제거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개통적 오차가 있습니다. 자, 개통적 오차는 오차의 원인은 규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측정기 자체 오차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개인이 버릇에 의한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정값을 통해서 보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우연오차가 있습니다. 우연오차 같은 경우는